안녕하세요. 신동명 노무사입니다. 이번 주제는 퇴사 직전에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자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. 아니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?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직원들끼리 좀 소소하게 다툰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싸웠던 그분이 쓰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컴퓨터 자료를 싹 지운 거예요. 그러고서 그냥 집에 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또 한 번은 퇴사를 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퇴사를 했어요.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거래처 목록이 있었던 거예요. 이제 거기 거래처 목록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소소한 복수라고 해야 되겠죠? 전화번호를 엉터리로 막 바꿔놓거나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그걸 막 고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다, 이렇게 좀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좀 안 좋게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걸 창업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회사의 온갖 데이터를 다 이제 갖고 나가고 싶으셨던 거겠죠? 그래서 근데 자기 자료는 이미 당연히 다 빼돌려 놨겠죠.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자료들 같은 경우도 탐이 났던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퇴근하고 나서 밤에 몰래 다시 출근해가지고 그 USB 같은 거에다 이제 막 담았어요. 근데 불행 중인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CCTV가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직원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가져갔던 거 이제 다 이제 회수하고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크게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냥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린 건데요. 대법원에서 2022년 1월 14일 날 선고한 판례가 있었습니다.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를 하고 나가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. 그래서 이 판례에서 보면 실제 징역을 가신 분도 있고요. 벌금형을 물으신 경우도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 사례를 보면 이제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있는데 대표이사랑 좀 다툼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퇴사를 하시면서 기존에 원래 그 회사의 룰에는 매달 자료를 이제 백업하게 돼 있는 거예요. 공용 폴더에다가.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3개월 정도를 하지 않으셨어요. 근데 회사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. 이거 하지 않고 회사의 컴퓨터를 포맷을 해버리고 그냥 퇴사를 하신 거예요. 근데 회사는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업무 진행이 안 되고 굉장히 피해를 입었겠죠.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소송을 했던 거죠.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비슷한 유형의 회사를 또 차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송을 더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는요, 이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. 대법원에서 회사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특히나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가는 건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.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근로자분들은 아무리 열이 받더라도요, 절대로 자료를 삭제를 하거나 회사 컴퓨터에 포맷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되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.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그건 그대로 다투시면 되겠죠. 그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찾는 노동부를 가든 노동위원회를 가든 또 소송을 하시든 건 그거대로 하시는 거지, 그렇게 하게 되면 내 권리를 찾기도 전에 이것 때문에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아서 내 권리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받아도 회사의 데이터에 손대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요,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기본적으로는 보안 대책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백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2003년 정도에 다녔던 회사, 벌써 20년 전 다녔던 회사들도 백업을 했어요. 그래서 매달 하드 같은 데다 자기 데이터를 다 이렇게 매달
저장을 했었죠. 아까 사례에서도 봤던 이제 공용 폴더에다가 백업을 한다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추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뭐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날짜를 정해서 항상 백업을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저도 그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그런 거를 쓰거든요. 저는 기본적인 자료를 하드에 저장하지는 않고요. 그 웹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어떤 직원이 컴퓨터에다가요 암호를 걸어놓고 퇴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암호를 그리고 안 알려줘요. 아무리 전락해도 회사 뭐 까먹었다 이러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. 뭐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좀 오래된 판례, 지금은 어떤 판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전 판례에 보면은 잘된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 비슷한 재판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관리자들은 그런 비밀번호는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실 때는 사직서를 보통 제출을 하죠. 그랬을 때 그 사직서 안에 나는 뭐 업무 인수를 정확하게 하겠다.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손상 없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뭐 가져가거나 뭐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하지 않겠다. 이런 내용들을 사직서에 담거나 또는 아예 별도로 확약서처럼 나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제출을 하겠다. 이런 서약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장님들한테 보통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려요. 소송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. 굉장히 뭐 직원들의 그런 의식이 없거나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면 나머지 구성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본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는 소송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특히나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발생을 하면 소송을 해서 회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화할 수도 있고 또 그 행위를 하셨던 분도 처벌을 할 수 있겠죠. 그 소송은요, 이런 업무방해 같은 형사소송, 뭐 감옥을 보낸다거나 벌금을 물리게 하는 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업무를 통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죠. 그래서 변호사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민형사 소송 하시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